우리 일상의 필수품인 비타민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비타민 보충제가 실은 돈 낭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영양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비타민 보충제가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인의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음식의 잦은 섭취로 인해 우리는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충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선 어쩌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비타민 보충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보충제에서 제공하는 비타민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보충제를 통해 과잉 섭취한 비타민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되어 과다 복용 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비타민 보충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복용해야 할까?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영양상담사로 활동 중인 이 씨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비타민 보충제 섭취를 제안한다. 그는 개인별로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보충제 논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보충제의 효과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이야기 또한 흥미롭다. 대학생 민정 씨는 시험 기간 중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비타민C 보충제를 매일 섭취한 이후 감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반면 직장인 수민 씨는 비용 대비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소비라고 판단했다. 결국 비타민 보충제의 필요성 여부는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식단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없겠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통해 비타민 보충제 논쟁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하루에 10분 간단하고 효과적인 홈 트레이닝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짧은 시간의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호기심은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글의 주인공은 나처럼 바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특급 트레이너로 그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여러 가지 동작들을 소개했다. 그는 이 운동법이 사람의 체형이나 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이었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운동법의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였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플랭크를 1분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땀이 흐르고 근육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스쿼트였다. 하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동작으로 10분 내에 몇 번의 반복을 통해 탄력 있는 하체와 함께 심박수를 올려 전신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동작은 버피, 테스트로 마치 작은 유산소 운동 같기도 했는데 몸 전체의 순발력과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시업을 통해 팔과 가슴 부분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 트레이너는 어려운 변형 자세는 추천하지 않았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운동은 양보다 질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렇게 구성된 10분짜리 홈 트레이닝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매일 아침 20분의 홈 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느낀 첫 번째 변화는 활기였다. 기지개를 켜며 시작하는 아침보다 적당한 땀을 흘리고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의 모든 경험을 더 역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듯했다.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스트레스 경감이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다스리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10분의 운동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건강한 습관이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20분 운동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형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느낀 점은 운동이란 꼭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도 충분히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운동을 다짐하고도 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20분 홈 트레이닝법을 통해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유난히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던 나는 조금이라도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운동을 시작해보자고 결심했다. 여러 운동 중에서도 특히 필라테스가 유연성 향상에 좋다고 들어서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등록하게 되었다. 첫 수업 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깔끔한 매트와 다양한 기구들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열정적인 강사님의 지도 아래 고양이 자세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몸을 풀어나갔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주며 몸에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아침에 이 동작을 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몸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동작들이 추가되었다. 스파인 스트레칭은 앉은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어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 경직된 허리를 풀어주었다. 이와 함께 콕스식 동작도 배웠는데 이는 내 햄스트링을 확실히 늘려주는 동작이었다. 매 수업 후에는 조금씩 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필라테스의 왕복 동작인 롤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동작을 완벽히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나의 복부와 코어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정말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자 어느 순간부터 그 느낌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나의 최애 필라테스 동작 중 하나가 되었다. 필라테스를 하면서 환영하게 된 또 다른 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출근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앉아서 오래 작업을 해도 예전만큼 덜 지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허리 통증으로 자주 일어나던 밤이 줄었고 오히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예전에 뻣뻣하던 나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의 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과 함께 매일을 행복하게 시작하고 있다. 필라테스는 그저 체력 증진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오는 나만의 소중한 운동법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몸에 대해 알아가며 요가와 함께 새로운 동작들을 배울 계획이다. 필라테스가 내 삶에 불어넣어준 활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쯤 우리는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저녁마다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서 잠이 푹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날들. 매일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침실의 환경을 조명부터 온도, 소리까지 하나하나 바꿔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숙면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왜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피곤할까? 처음에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문제일 거라 생각했다.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하나하나 떠오르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했다. 고민 끝에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의식적으로 머리를 비우고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명상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줬다.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상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찾아가며 여러 가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일관된 수면 시간 유지였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주중에 늦게 잤다고 해서 더 자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을 매일매일 준수하면서 몸이 일정한 리듬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가지자 몸이 더 이상 조율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다가오는 아침에 대한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자 눈의 피로가 줄어들었고 이는 자연스레 숙면으로 이어졌다. 또한 식사 시간과 식단도 조절했다.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잠들기 바로 직전에는 음료조차 마시지 않았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완전히 끊었다. 그 대신 차분한 허브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안 피로도 역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는 낮잠을 줄이기로 했다. 업무에 지칠 때면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낮잠이 오히려 저녁잠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에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기로 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찾아갔다. 여러분도 몇 가지 시도를 통해 새롭고도 평화로운 수면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상쾌한 하루가 열릴 것이다.